주말 아침을 열어주는 라디오 매거진 위켄드. 박노원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 만나는 생활 속의 인문화. 오늘도 이호건 작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오늘은 가치평가라는 주제 들고 왔는데요. 예. 흔히 사람들은 인생을 선택의 연속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뭐 매 순간이 선택이죠. 그렇죠. 예, 오늘 나의 모습은 어제 어떤 선택을 했는지에 따라 만들어진 거고, 오늘 또 내가 내릴 선택에 따라서 내일의 모습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예. 따라서 좋은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는 매 순간 선택을 잘해야 하는데, 무언가를 현명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매번 가치평가라는 걸 잘해야 합니다. 선택에 앞서서 가치평가를 잘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치평가란 사물이 지니고 있는 쓸모를 따져서 값을 매기는 과정을 말하죠. 예. 예컨대 어떤 사람이 중고 물품 매매 사이트에 신품 가격이 100만 원 하는 중고 카메라를 반값인 50만 원에 팔겠다고 내놓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판매자가 판매가를 50만 원으로 책정한 이유는 중고 카메라의 가치가 그 정도는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그럼 매매는 언제 이루어지느냐? 그건 다른 사람이 판매자의 가치평가에 동의하거나 50만 원보다 가치가 높다라고 생각하는 구매자가 등장했을 때입니다. 예. 만일 판매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중고 카메라의 가치가 50만 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물건은 전혀 팔리지가 않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매매가 성사되려면 네. 판매자와 또 구매자 간에 네. 중간 합의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예. 특히 뭐 경제학이나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가치평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건에 대한 가치평가를 잘 못하면 비즈니스가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 물건에 대한 적정 가치를 평가하는 게 생각만큼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맞아요. 예. 그러니까 모든 물건은 두 가지의 가치를 동시에 지니는데요.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입니다. 예. 사용 가치란 말 그대로 그 물건을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가치죠. 주로 그 물건의 쓸모나 용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가령 카메라는 사진을 찍을 때 사용하는 물건이죠. 예. 자동차는 이동을 쉽게 하기 위한 물건입니다. 예. 따라서 물건의 가치는 그걸 사용함으로써 얼마나 만족감을 얻는가에 달렸습니다. 반면 교환 가치는 그 물건을 다른 것과 교환할 때 발생하는 가치인데요. 이건 사용 가치하고는 별개인 경우도 많습니다. 비슷한 사용 가치를 지닌 물건이라 할지라도 교환 가치에는 큰 차이가 날 수 있거든요. 뭐 예컨대 모양과 기능이 비슷한 가방이라 할지라도 명품 브랜드가 붙어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수십 배 높은 가격을 지불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물건의 진정한 가치를 나타내는 건 사용 가치일까요? 교환 가치일까요? 일단 사용 가치죠. 예. 네. 사용 가치가 있어야 물건이 이제 그 가치가 값진 거죠. 예. 쓸 이유가 있는 거죠. 예. 그죠? 처음부터 교환 가치를 생각하고 구입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예. 일단은 뭐 사용 가치가 먼저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저도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요즘은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교환 가치가 좀 앞으로 나가는 경향이 있는데요. 살 때부터 아예 언제가 뭐 어느 정도 신고 바꿔야지 어느 그렇죠. 정도 쓰다가 팔아야지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사는 아예 뭐 신발 같은 거 한정판 같은 경우는 요즘 그렇겠더라고요. 그죠? 아예 예. 그런 사이트도 있고. 예, 아예 예. 교환 가치만을 예. 고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흔히 인간을 물건이나 연장을 만들어 사용하는 동물이라고 해서 호모 파베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인간이 사용하는 물건은 기본적으로 사용 가치만을 의미합니다. 예. 그러니까 인간이 처음으로 돌도끼를 만든 이유는 그걸 사용해서 뭔가를 찢고 자르기 위함이지 옆 동네 부족이 가진 쌀과 교환하기 위한 용도로 만든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급자족 시대만 하더라도 모든 물건은 사용 가치로만 평가되었습니다. 예. 이러한 사용 가치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겁니다. 예컨대 사막 한가운데서 조난을 당한 사람에게는 수천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반지보다는 1,000원짜리 생수 한 병이 훨씬 가치 있는 물건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죠? 근데 이제 물물 교환이 시작되고 자본주의로 넘어오면서 사용 가치보다는 교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시작되었는데요.
독일 철학자 아도르노와 호르카이머가 쓴 계몽의 변정법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모든 것은 그 자체가 어떤 무엇이 아니라 교환될 수 있는 무엇일 때만 가치를 갖는다. 라고 이제 적으면서 교환 가치가 더 중요하게 등장했다라고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 현대인들은 자기한테 별로 쓸모가 없는 물건이라도 교환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직접 구매에 나서기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의 괴리가 생기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근데 이런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의 괴리를 통해서 돈을 벌 기회가 생기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그죠? 한 채 수십억 호가는 서울의 강남 아파트도 알고 보면 사용 가치보다는 교환 가치 때문에 그렇게 높은 가격이 형성되기도 하는 거거든요. 이처럼 사용 가치보다 교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현상 때문에 우리는 물건의 실제 가치보다 높은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게 좀 심해지면 투기 열풍으로 이제 넘어가기도 하는데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17세기 네덜란드에서 벌어졌던 튤립 파동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1930년대 네덜란드에서는 튤립이 인기를 끌자 너도 나도 사재기를 하는 현상이 생겨났습니다. 1630년대요. 예, 맞습니다. 급기야는 튤립 뿌리 하나에 1억 원이 넘는 가격에 팔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 가치는 뭐 동일한 물건인데 교환 가치가 높아지기 시작하자 투기의 대상으로 변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용 가치는 물건의 본질적 특성에 기반해서 내재 가치적 성격이 강합니다. 반면 교환 가치는 그 물건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심리에 더 큰 영향을 받죠. 그러니까 투자 심리는 그 교환 가치의 한 가지 예에 불과합니다. 프랑스 사회학자인 장 보드리아르는 소비의 사회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람들은 결코 사물 자체를 그 사용 가치에서 소비하지 않는다. 이상적인 증거로서 받아들여진 자기 집단의 소속을 나타내기 위해서든 아니면 보다 높은 지위의 집단을 증거로 삼아 자신의 집단과는 구분하기 위해서든 간에 사람들은 자신을 타인과 구별짓는 기호로서 사물을 항상 조작한다. 그러니까 보드리아르에 따르면 사람들은 그 물건이 가진 사용 가치 때문이 아니라 자기의 신분을 과시하고 다른 사람과 나는 다른 사람이야, 다른 부류의 사람이야 이렇게 구별짓기 위한 목적으로 소비를 하죠. 그래서 사용 가치 외에 추가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더 비싼 돈을 주고서라도 기꺼이 구매를 하게 되고 이건 과소비나 투기로 이어지기 쉬운 거죠. 그 사람들이 이렇게 교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게 된 이유, 배경, 뭘까요? 그렇죠. 물론 사람의 본성이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사용 가치보다 교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 배경에는 돈, 그러니까 화폐라는 게 생겨난 탓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화폐가 생겨나기 이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물 교환 시대에는 교환이 일어나도 주로 건접거리에서만 가능했어요. 가령 자기 마을에서 생산한 쌀을 이웃 마을에서 짠 옷감과 서로 만나서 교환하는 수준 정도에서만 이루어졌죠. 하지만 돈이 만들어진 뒤로는 모든 물건에 대해서 동일한 가치평가 기준이 적용이 가능해졌죠. 그 결과 모든 게 비교 가능하고 교환 가능한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독일의 사회학자 게오르그 짐멜이 돈의 철학이란 책에서 돈이 교환 가치의 중심이 되면서 벌어지는 현상을 다음과 같이 적었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돈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교환 가치를 획득하게 되었다. 결국 다시 읽겠습니다. 돈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교환 수단으로 획득했다. 돈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와 상호 의존성, 즉 상관성의 표현이자 수단인 바, 이 상관성은 한 사람의 욕구 충족을 언제나 다른 사람과 주고받는 행위에 의존하도록 만든다.
그러니까 돈이 모든 것의 가치 척도가 되면서 사람들은 물건의 내재 가치보다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더 신경을 쓰게 되었다는 거예요. 네. 그 결과 물건에 대한 가치 평가에서도 그걸 내가 사용함으로써 얻게 될 만족감보다는 네. 다른 사람과 얼마나 주고받을 수 있을지를 더 많이 신경을 쓰게 되는 거죠. 즉 내가 그 물건을 좋아하는지보다 다른 사람이 얼마나 가치 있는 물건으로 보는지가 더 중요한 관점이 된 겁니다. 예. 이건 물건을 소비하면서도 자기 욕망에 충실한 게 아니라 타인의 욕구와 욕망을 먼저 생각하고 그죠? 또 그런 모든 걸 교환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돈을 점점 중요시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물건을 소비하는데 왜 자기 욕망에 충실하지 않고 타인의 욕구와 욕망을 먼저 생각하게 하나. 참 이게 좀 어리석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예. 어쨌거나 그러니까 모든 것을 교환 가치로 생각하는 태도는 경계해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타인의 욕망을 먼저 생각하고 우리가 돈에 얽매이게 되는 거죠. 네. 그죠? 예. 우리가 물건을 교환 가치가 아닌 사용 가치로 평가하는 습관을 들이면 이제 방금 부작용이 없어지는 거죠. 우리가 지나치게 돈을 쫓는다든지 타인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경향 이런 걸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진멜도 이렇게 단언했는데요. 교환할 것이 전혀 없다면 돈은 아무런 가치를 갖지 못한다. 상관성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곳에서는 돈이 존재할 여지가 조금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을 대할 때 사용 가치에만 집중하고 교환 가치나 타인과 주고받을 걸 생각하지 않으면 돈으로부터도 어느 정도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결국 사용 가치를 더 중요히 여기면서 네. 소비를 해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끝으로 제가 교환 가치는 생각하지 않고 사용 가치에만 집중하는 태도를 엿볼 수 있는 글을 하나 들려드릴 텐데요. 조선 후기 실학자인 이덕무 선생이 선귤당농소라는 책에 쓴 글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말똥구리는 스스로 말똥 굴리기를 좋아할 뿐 용의 여의주를 부러워하지 않는다. 용 또한 여의주를 자랑하거나 뽐내면서 저 말똥구리의 말똥을 비웃지 않는다. 그러니까 말똥구리와 용은 자기 앞에 놓인 물건에만 집중할 뿐 다른 이가 가진 거에는 신경조차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앞에 놓인 물건의 사용 가치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지도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도 않는 거죠. 이러한 모습은 매사에 타인이 가진 물건과 비교하고 부러워하고 시샘하는 태도에서 벗어나지 못한 많은 인간들이 배워야 할 점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평소에 나는 물건을 평가할 때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 중에 어느 쪽을 더 중요시하는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추석 같습니다. 때 이제 가족들 모이면 이제 누구는 어떤 차 타고 왔고 누구는 좋은 차 타고 왔고 그죠? 예, 비교하지 마시고요. 네. 지금 본인이 타고 있는 차 잘 굴러가면 그거로 만족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맞습니다. 생활 속의 인문학 이호건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노원의 라디오 매거진 위켄드.